분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열린 문제 읽어드립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겸손이란 단어 아래서 겸손과 낮은 자존감을 구분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아무리 훌륭한 성공 법칙을 배워도 자기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000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공 법칙을 배워도 자기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결실을 얻기 시작해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고 만다.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평가해도 뭘요 아니에요 하며 오히려 성공하기 시작한 자신을 부정한다. 성공을 향해 변화하기보다 이전 그대로의 자신을 유지하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어떠신 것 같아요? 겸손이랑 낮은 자존감 구분을 하시나요? 지금 성인에 대해서는 겸손과 낮은 자존감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이런 부분을 특별히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겸손과 낮은 자존감이 우리는 좀 섞여 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개념을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개념에 대한 확고한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섞여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잘난 척하는 애들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인기도 좋지 않았고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뭘 잘했을 때 누가 칭찬을 해도 나는 내가 잘해도 내 입으로만 해서 문화놀이 경험한다고. 그렇죠. 그런 압박이 좀 있지 않았나. 사회 분위기가 또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가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해외는 그런 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해외는 어떻게 보면 자기 PR이라고. 그쵸. 자기가 스스로 그걸 잘한다고 얘기도 하고 누가 칭찬하면 땡땡땡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 못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다.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겸손을 가르치면은 자존감이랑 헷갈려서 자존감이 크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머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가르치면은 겸손함이라는 것, 남을 배려하거나 뭐 그런 것들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아이로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적정한 타이밍이라는 거를 사실 언제쯤이 좋겠다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인의 성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를 거기 때문에 다들 받아들일 만한 때는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겸손과 또 자존감에 대해서 행동을 잘 구분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감사해요.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걸 좀 더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갔으면
조금 더 뭔가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렸을 적 습관들을 되짚고 봤을 때 확실히 낮은 자존감이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뉴스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혼난다고 해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거라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혼이 나야 되는 거고 뭐 고쳐야 되는 건데 간 어른들 중에서도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어린아이가 좀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부모가 또 잘못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기죽인다 뭐 그러면서 왜 혼내냐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혼난다고 해서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혼난다고 해서 그렇죠. 반응이 없으니까 아니 혼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혼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혼난 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행동이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니 비죽이는 행동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오버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냐면은 아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죠. 평소에 그렇게 하지만 잘못된 것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그렇다고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어떤 얘기하려고 시기적으로 뭘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자존감에 대한 것과 혼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겸손이라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좋은 뜻이 아닌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어른들조차도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다. 네. 야,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 서로 간의 간섭이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이게 아이를 키우려면은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상황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죠. 물론 이제 겸손이라는 것이 언제 필요한가, 겸손이 무엇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게 겸손입니까? 일단 사정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겸손이라고 하면 반대말을 일단 생각해보면 거만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반대말로 치면. 나오나요? 네. 국어 사전에서는 겸손이 그렇게 나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도네요, 태도. 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그것도 문제. 그게 문제가 네. 되죠.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반여는 교만이에요. 네? 반여가 아니요. 교만이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그것도 교만으로 따질 수 있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타인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 같이 가지는 거. 그러니까 겸손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대로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겸손이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그렇죠.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내세우지 않는 거랑 낮추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주 명확하네. 네.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전부 다 낮아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랑 헷갈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긴 한데 이 겸손이 오늘 이제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새롭게 또 알아가게 되네요.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는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 내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거예요. 나는 빠질 테니까 네가 해. 이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잘못됐네요. 네.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겸손. 그러니까 내가 앞서 나가는 건 아닌데 같이 가는 거고 네가 잘하면 네가 좀 더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하면 내가 앞에 나가면 되는 거고 함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더 잘하면 네가 조금 더 하고 내가 이 부분을 잘할 때 이거는 내가 조금 더 하고 그런 오늘 겸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담당하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막았다. 이런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성공법칙을 배워도 자기 자신은 평범하다 생각하면 성공할 그림도 알아차리지 못해. 이 말은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배움에 있어서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자기가 자존감이 낮으면은 배워도 못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 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아무리 배워도 나는 그거를 내가 못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나에 대한 존중. 기본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겸손한다고 해서 나 자신까지 낮춰버리는 거는 그렇죠. 결국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결코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각자 자신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그 능력이 있는지를 다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네. 사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까먹는 거예요. 스스로. 네. 말 그대로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걸 같이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하면 되고 내가 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조금 더 잘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돋보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센터부터 해가지고 가드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포지션이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 게 있고 저 사람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여 이루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연구하면서 만들고 생산하고 영업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부서가 나눠져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좀 해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계속 뭔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부분 혹은 스스로가 잘한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니야, 겸손해야 된다는
이유.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성공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아이들한테 그걸 잘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부분은 진짜 최우선이 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옆 사람을 높이는 게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맞아. 이게 우린 항상 그 상대적이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을 나보다 높이려면 내가 낮춰진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가만 놔두고 내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나를 놔두고 이 사람을 높이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중에 개인적으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좋은 친구 같아요. 진짜 좋은 친구. 저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살면서 이토록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친구를 처음 봤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저는 왜 그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했냐면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비교 대상으로 속해 있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남들 높여줄 수 있는 거기에 내가 타격받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점수를 줬어요. 정말 이 친구는 평생 가는 그렇죠. 왜냐면 제 주변에는 미안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내가 뭘 하면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속담에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사촌이 땅 사람.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신 대로 시기 질투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런 그 네. 참 안타까워요. 뭐 예전에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바꾸기 때문에 나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나를 낮추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남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저부터 제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네. 오늘 토론 이만 마무리하고 네.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있는 자들의 부자이사였습니다.